모든 선탑자 분들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많은 화물차들이 다 먹고 살고 집 사고 자식들 키우고 결혼 다 시켰다고 제가 꼭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이건 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 사업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명감하고 책임감을 갖고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인 질문 드릴 것 중에 하나가 신차와 중고차의 차이인데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그럼 신차가 한 3억 정도 될 거고 중고차는 뭐 차이가 있겠지만 이 둘의 차이 중에 단순하게 비교해드리면 9.7m짜리 차량으로 비교를 해드리면 신차가 1억 6천만 됩니다. 1억 6천에 할부가 280만 원이에요. 풀할부 내렸을 때. 중고차 한 4, 5천만 원짜리 캐피탈 뭐 한 10%, 11% 기준 했을 때 120만 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운송료는 같습니다. 차량의 지출은 2배 이상이 될 건데 운송료는 같다. 그럼 아까 말씀해 주신 제세공과금의 차량 비용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 제세공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차, 그 화물차들은 4.5톤 이상 차량은 지입료라는 걸 냅니다. 그리고 보험이 100%였을 때가 25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 합치면 고정비용이 50만 원에다가 할부 120을 중고차로 했을 땐 120을 더하면 170이 고정 지출일 것이고 그렇죠. 신차일 경우에는 280에다가 50만 원을 내야 되니까 330만 원이 고정 지출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걸 30으로 나눠보면 하루에 얼마가 서 있어도 나가야 되는 돈이 나오겠죠. 신차랑 중고차랑 그럼 어떤 걸 추천하세요? 개인적으로 그거를 제일 선탑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처음 화물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신차 권유 안 합니다. 이유가 따로? 예,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면 중고차를 예를 들어서 4, 5천만 원짜리를 샀다. 아직 운전이 미숙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속된 말로 말씀드립니다. 사고가 나면 5천만 원 버리면 돼요. 신차는 1억 6천짜리인데 못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리비 5, 6천만 원 들여서 고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1억 6천에다가 5천만 원이 또 빚이 생기거든요. 물론 경력이 오래됐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담을 갖고서 가느냐, 그렇지 않고 중고차를 사서 내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기본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될 때까지 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신차를 사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초보자분들은 웬만하면 중고차를 추천해 주신다. 그리고 이제 투자 대비 어차피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투자 대비 효율로 따지면 중고차가 맞는 것이죠. 그럼 아까 미니멈을 했을 때 그 정도 수익이었다가 맥시멈까지 올릴 수 있으면 그때는 신차 사도 괜찮겠네요? 괜찮죠. 근데 맥시멈이라고 아까 실장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제가 아는 사람 기준으로 맥시멈이 제가 1600까지 찍는 사람은 봤습니다. 거의 뭐 60% 이상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이 대형 톤수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나이 제한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왜냐면 우리가 진행하는 몇몇 군들 원청사들은 나이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이 제한이 혹시 있는지 이거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 본인 건강이 허락을 하고 관리를 잘 하시면 82살 되신 분도 82살이요? 예, 현재 운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나이 제한은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몇 살이면 뭐 은퇴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걸로. 없습니다. 이제는 업무적인 걸 좀 여쭤볼 건데요. 이제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 뭐 밥은 어떻게 먹는지 이런 이제 실질적인 일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첫 오다가 06시에 나옵니다. 그러면 지점들 이제 파레트 지점들이 07시 30분에 오픈을 하는데 그때 도착을 해서 시작을 하니까 집에서는 06시 30분에 나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 지점까지 이동 거리가 한 20km 아니면 40km 이렇게 돼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12시 이전에 2탕 정도는 해요. 무조건 2탕 정도는 하고 점심시간을 어느 공장이든 지점이든 다 직원들이니까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그 시간에 같이 밥을 먹고 1시 이후로 한 건에서 2건 정도를 더 하고 나는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 퇴근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아까 퇴근 시간이랑 얼추 비슷하네요. 비슷합니다. 모든 공장들이나 파레트 지점이 18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근데 요거보다는 나는 한 건이라도 더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배차를 내려줍니다. 이길 아침 하차라고 그래서 야간 상차라고 표현하는
그 짐을 실어주게 되면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뭐 20시가 될 수 있고 21시가 될 수 있겠죠. 아, 그럼 그걸 한번 싣고 집에 가서 쉬셨다가 아침에 06시나 06시 30분에 다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오전에 어떻게 보면 세탕을 뛰게 되는 거네요? 그걸 저는 이제 0.5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녁에 0.5, 예, 아침에 0.5. 0.5. 이해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4건에서 저는 4.5라고 이제 표현을 해드리는데 보통 이제 설명을 해드릴 때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예, 4.5회전을 했을 때 26일을 평균적으로 4.5회전을 했을 때는 기본 단가라고 그러죠. 평균 단가로 따졌을 때 그냥 그렇게 하시면 한 1,300 얼마가 매출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더 하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매출이 나오는 거고 이해가 팍팍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미니멈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4회전, 3.5에서 4회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대로는 아니지만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4.5회전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짜 완전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더 할 수 있는. 네. 예. 너무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도 그래요. 이 대형차를 관리해야 됩니다. 아니면 수리를 해야 돼요. 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어떻게 드려요? 기본적으로 그 화물차, 대형차에 가장 크게 보는 것은 엔진 미션, 디퍼런셜 기어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운행을 하실 때 가장 중요시하게 보셔야 되는 게 에어. 차량이 풀 에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에어가 차지 않으면 클러치도 듣지도 않고 브레이크도 듣지도 않고 그 파킹 브레이크도 풀리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에어가 찰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 시동을 걸어서 그 에어가 찼을 때 작동을 잘하는지, 그 작동은 어떻게 보냐면 그 에어 탱크가 달려있는데 그게 압이 세지면 이것도 터집니다. 네. 근데 그거를 적절하게 압을 조절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에어 탱크 옆에 달려있어요. 네네. 에어 드라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9.5바가 되면 자동적으로 에어가 빠져줘야 되거든요. 이게 작동이 잘 돼야지만 운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두 번째가 엔진 오일 찍어본다 그러는데 사실은 대형차는 엔진도 크고 저 밑에 있어가지고 엔진 오일 게이지를 뽑으면 이만해요. 네네. 이만해가지고 이거를 뽑아서 볼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살짝만 나중에 다 가르쳐 드리긴 해서 살짝만 뽑아서 오일이 넘는지 안 넘는지 이거 확인하는 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동을 건 다음에 뭐 담배 태시는 분들은 담배를 태우시면서 차량 한 바퀴를 돌면서 펑크 상태. 타이어가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조그만 펑크로 인해 가지고 밤새 세워놨을 때 빠졌을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 확인을 하시고 가변축이 에어가 닿자면 들려요. 네. 그게 제대로 들렸는지 몇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네, 네. 이제 그런 거는 매일매일 데일리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엔진 오일은 보통 한 2달에 한 번 제가 가르라고 말씀드리는데 비용은 한 3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합성유로. 2달에 한 번씩. 예, 2달에 한 번. 그리고 뭐 미션 오일, 디퍼런셜 기어 오일 이런 부분들은 재원상에는 1년에 한 번 가려고 나와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가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시내 주행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대형차일수록 브레이크를 많이 안 받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라이닝도 한 2년 정도 쓰는 2년이요? 예, 2년 쓰시는 분도 있고, 뭐 시내를 많이 다니셔서 많이 밟는 분은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본적인 네네. 기능별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설명을 해드려요. 뭐 연수 때 다 설명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에어탱크에 물이 찼을 때는 어떻게 빼라, 가변축에 에어가 안 찼을 때는 어떻게 그 기능을 하면 된다. 네. 그다음에 휴즈 박스는 어디에 있으니, 그런 거 이제 설명을 해드리죠 다. 네, 지금 영상 촬영을 되게 길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 네. 예. 이 대형 톤수 선탑하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분 중에 최고와 조금 힘들었다 하시는 분? 모든 분들이 기억에 남고요. 최고였던 분? 최고였던 분은 그 성주에서 올라오신 정민설님 부부가 있습니다. 아, 지금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예, 성주에서 네. 운행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그 정민설님이 모든 것도 많이 알고 계시고 정말 다재다능하신 분인데, 사모님이랑 오셨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 조금 마음이 쓰이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도 통화를 합니다. 네네. 지금도 가끔 통화를 하는데, 지금까지 묵묵부답은 아니지만 모르는 거 이외에는 물어보지 않고 본인이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면 그때서야 이제 뭐가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참 열심히 해주고 있고, 또 그거를 하면서 형편이 좀 어려우니 대리를 하더라고요.
대형톤수를 하시면서 대리운전까지도. 네. 예. 너무 열심히 살고 있어서 아이 셋 키우면서 너무 열심히 살고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할 수 있고, 나머지 분들도 이제 개개인의 사정들은 알기 때문에 하지만 좋은 분들이 참 많으셨고. 좀 난해하다, 아니면 이분은 조금 너무 과하다, 아니면 좀 뭐 그런 어렵다, 있었죠.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이제 그분은 실명 거론은 안 하겠지만 설명이 다 채 끝나기 전에 이해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을 하시는데 앞에 거를 모르시는 상태에서 또 질문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통화를 했더니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 운수사와 뭐가 비교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타 운수사를 가보지 않았는데. 그렇죠. 우리는 뭐 네, 어떤 걸로 비교를 해드려야 됩니까? 여쭤봤더니 왜 차를 당신네는 사라고 안 하냐고 그러죠. 차가 있어야 팔 것이며 저희가 차가 있어야 팔 것이며 있는 그대로만 설명을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놔라? 그날은 제가 좀 약간 호구조사 당하는 느낌? 이사님에 대해서 막 캐묻고. 네. 그러시고 가셨는데 그 뒤로 연락이 안 되시는 분. 저는 상담 중에 가장 난해했던 분이 다른 건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2,500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장님, 2,500을 순수익으로 벌 수 있는 일은 화물엔 그 어디에도 없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매출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도 잘 못 들으시고, 저희처럼 뭐 이렇게 하나하나 제세공과금부터 해서 이런 걸 설명 안 들으니까 그냥 단 데 가서 들으시고, 거기는 2,500 벌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2,500 못 벌어요. 그건 매출일 겁니다. 아니에요, 거기 순수익이라고 했어요. 이러면서 우기시는 분이 계셨어요. 다른 데를 꼭 받고. 전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예. 저는 그런 분은 안 힘듭니다. 이유는 거기 가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일 좋은 거긴 하죠. 네, 거기 가시면 되는데 왜 여기 오셨냐고 거꾸로 여쭤보죠. 희망사항을 요구사항으로 바꾸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요구사항을 제가 들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더 이상의 설명을 못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 댓글을 통해서 이제 많이 대형 톤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저희 운세통 로지스 손 이사님을 통해서 인터뷰를 좀 진행해 봤고요. 인터뷰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 대형 톤수를 궁금해 하시거나, 아니면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거나, 아니면 보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그 화물 운송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거나 상황이 그렇게 편해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시는 분 중에 한 80% 정도는 마지막 이거를 화물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제가 해야 될 일은 정확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고 정확한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시작을 하시는 분들께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이거는 운전이 아닙니다. 사업이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남들보다 조금 더 움직이시고 남들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갖고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모든 선탑자 분들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많은 화물차들이 다 먹고 살고 집 사고 자식들 키우고 결혼 다 시켰다고 제가 꼭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입문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걸로 전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이건 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 사업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명감하고 책임감을 갖고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달면 제가 이사님 운전할 때라도 선탑이나 연수 시에도요 가서 여쭤봐가지고 말씀을 너무 잘해주시잖아요. 옆에 지금 운전하는 것처럼 지금 쏙쏙 들어오거든요. 상담받는 것처럼 저도 제가 직접 하는 사람인데도. 그래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여쭤봐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운세통 로지스의 안 실장 손한배입니다.